토요일은 요새병원에 진료 없는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가봤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가서 아무도 없길래 슬쩍 들어가서 보다가 관리자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전화번호를 놓고 가시라고 관심이 있어서 왔다 그러니까 의사인 거를 밝히지 못했어요. 담당자 통해서 연락드릴 테니까요. 전화번호를 놓고 가라 그러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못 놓고 도망치듯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2014년이면 저는 파주에서 공중보건의 3년을 마치고 첫 번째 병원으로 김포에 있을 때요. 요새병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등포에 있는 쪽반촌 분들 위한 무료 진료소 요새병원.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 하던 중에 요새병원을 찍기 위해서 KBS 생명체전선 찍는데 이제 우리 병원 신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김포에 와서 찍은 내용부터 시작이 되죠. 요새병원을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이 영상의 오프닝에 있는 요새병원 내용을 보여드리고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새병원 뜬금없이 왜 나오냐면 제 인생에서 요새병원에서 9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던 게 굉장히 큰 타이틀이 됐어요. 또 이런 곳입니다. 요새병원이라는 데는 지금 한 3, 4년 됐어요. 선우경식 원장님이 혼자서 처음에는 신림시장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의원을 세우고 당시에 진료비 없어서 치료 안 되는 환자 오셨대요. 서울대 동문들한테 막 어렵게 손 벌려가면서 어려운 환자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꾸려갔는데 요즘이야 의료보험에 등록이 되면 이제 비용이 너무 없는 환자들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의료급여 1종, 2종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만 내고 진료 볼 수 있게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만 그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아직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진료가 아픈데 진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게 막 주위에 흔하던 시절인 거예요. 그런 분들 안타깝게 여기서 이렇게 동문회 비용 써가면서 그렇게 진료를 봐주시던 분이었고 지금은 요새병원이 그럼 왜 있느냐? 요새 의료보험 잘 돼 있는데 지금 요새병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의료보험 체불자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 망해가지고 다 피해가지고 쟁이를 피해서 노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제공한 혜택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한 분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도 있죠.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일을 하면은 의료보험 혜택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악덕업주를 만나서 신고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전에 김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와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첫날인데 사고가 난 거예요. 손이 잘리는 사고가. 그럼 첫날이니까 당연히 의료보험이 안 되죠. 근데 다행인 거는 업주가 나쁜 업주는 아니어가지고 치료는 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수술하고 나면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왔는데 첫날 손이 잘렸어. 수술을 해주려고 마음 먹고 생각해보니까 수술해주고 나면 일을 못해. 그거 참 난감하죠.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주는 업주대로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걸 치료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렇다고 아픈 사람 앞에 있는데 하루밖에 안 됐지만 남 몰라라 할 수 없고 내일 하다가 사고 난 건데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자기들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도 생기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아무리 법적 제도적으로 잘 돼 있어도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요새병원이 돌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닫았다 열었다 막 그렇긴 했지만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필리핀 요새병원이라고 필리핀에서도 이제 여기서 남는 재원을 이용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거기서도 돕고 계시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꾸려 가시던 선우경식 원장님이 본인 몸은 잘 못 돌보셔서 2008년도에 위암이랑 뇌경색이 같이 오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렇게 뜻이 있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뜻이 이어가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왔고 그걸 보고 뜻 있는 의사들이 요새병원의 취지를 좀 이어가자 하기 해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낮에는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봐주고 계시고요. 그다음 저녁 식사 시간 있고 7시부터 9시까지 각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오신 선생님들이 일주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해서 이제 10시간이 있죠. 총 우리 26개 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의 진료를 할 수는 있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한계는 있어요. CT가 있기를 MRI가 있기래요. 초음파가 있기를 뭐가 다 없지만 그래도 의사가 가서 한번 봐주고 그다음 약 챙겨줄 수 있는 건 챙겨주고 정이 정말 검사를 해야 되거나 예를 들면 투석이 필요한 환자다. 예를 들면 GI 블리딩 토혈이 있어가지고 검은 변방 술 마시는 분들 엄청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전원 의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의료보험 안 돼도 받아주는 병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람의 병원, 서북병원, 뭐 이런 공공병원들이 6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다 연결이 돼가지고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 생명철에서는 영상이 나온 것처럼 방송국에서도 매년 연말 정도 되면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줘서 요셉위원을 다시 또 알려주고 전국에서 또 이제 도움의 손길이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근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도와드리다가 코로나니 뭐니 그 전에도 이제 아이 문제 뭐 이런 거 겹쳐가지고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요셉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2년과 사명인데 2년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 천주교랑 상관없이 이제 환자들 치료해주는 곳이고요. 사명, 가난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무료 진료,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해주자. 이런 개념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과 얘기 나온 것처럼 그 의료보호를 받고 있더라도 뭐 급여 환자나 이렇게 하더라도 치과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치과는 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틀니. 일단 씹어 먹어야 건강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이가 다 무너져가지고 뭐 몇 개 안 남거나 막 없거나 뭐 씹을 수 없는 상태인데 먹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니 해주는 게 큰 일이에요. 틀니 해주는 게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도 그 틀니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틀니 하나에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을 정말 이 상태가 정말 틀니 없으면 안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거 보조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자를 한 명을 살리고 있는 병원입니다. 여기랑 연결되게 된 거는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동생 때문이에요, 사실은. 동생도 길병원 치과 인턴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먼저 보고 동생이 그때 이제 당시에는 치대생인 상태였죠. 그날 같이 가보재요. 토요일이었고 저는 그때 전공 2년차 때였어요. 토요일은 요셉위원회 진료 없는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가봤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가서 아무도 없길래 슬쩍 들어가서 보다가 관리자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전화번호를 놓고 가시라고 관심이 있어서 왔다 그러니까 의사인 걸 밝히지 못했어요. 담당자 통해서 연락드릴 테니까요. 전화번호를 놓고 가라 그러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못 놓고 도망치듯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제 2년차 때인데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준비되면 올게요 이러고서는 나왔다가 그리고서 이제 마음에 계속 빚이 좀 남아있다가 4년차 때 다시 가서 할 수가 있게 이제 마음이 준비가 돼서 그때부터 봉사활동을 해서 그 봉사활동이라는 게 별거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월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시간 내는 거니까 1시간 정도 진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내일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인데 토탈은 이제 왔다 갔다까지 한 2시간 반 그 정도 걸리지만 그래서 역할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응급실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내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환자분들이 고혈당뇨 환자들이 많으니까 술 환자들 이런 게 엄청 문제니까 그런 걸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술 마시고 간경화 와서 혈변 보는 환자들 이렇게 갑자기 의뢰하기도 하고 흉통으로 온 환자 심전도 찍어보고 급해가지고 앰뷸런스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어쩌다 한 번씩 있고요.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요셉위원회에서 이어진 활동이 계속 연결이 돼요. 요셉위원회에서 연결된 게 되게 많은데 EBS 메디컬 다큐 치료일 영상에서 우연히 찍는 사이에 딸이랑 같이 갔다가 딸 얼굴도 나왔고 그 앞에 2015년도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실에서 홈리스 환자와 요셉위원이라는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로 활동을 하시던 신상도 교수님이 이런 좋은 활동하고 있고 얘기도 잘하고 하니까 공보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보위원회 활동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심폐소생술이 전문가 심폐소생술 교육은 되게 자료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할 때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간단하게 해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1초에 2번 가슴만 압박하세요였어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줄 거냐. 그러면 예능에 나가자. 그래서 제가 대표로 SBS 백년손님의 마라도 응급처치 교육편으로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라도에 1박 2일로 가는 일이 있었고요. 학회 대표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